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가을을 느낄 새도 없이 추위가 찾아왔네요. 그리고 저는 매년 겨울이면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 기억의 주인공은 지금 연 끈다시피 해서 보지 않고 있는 손이 신우이였어요. 손이 신우는 저희 남편보다 8살이 많은 누나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셈이 많고 시기 질투가 심해서 저희 남편이 좋은 걸 갖거나 칭찬받는 꼴을 못 봤대요. 친척들이 용돈을 더 주면 뒤에서 뺏어가는 건 기본이고 시부모님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남편에게 사주면 당연하게 그걸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챙겨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기 누나인데도 형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피해의식이 그렇게 많은지 형님은 남편 때문에 자기는 차별받고 살았다고 주장하는데요. 솔직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여동생이라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데 8살이 많은 누나가 그런다고 하니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이 없었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 때도 어찌나 간섭을 하던지 하마터면 형님 때문에 파혼을 생각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남편 역시 좋은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파혼을 생각했던 계기는 저희 신혼집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일찍이 결혼하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싶었기에 틈틈이 좋은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신혼집 장만하는데 온 집중을 다 했고 저희 그런 집념의 승리로 20평대 후반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를 신혼부부 금리 우대를 받으며 매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었어요. 아무리 신혼부부 금리 우대가 있다고 해도 집값 자체가 싸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그게 부담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뭐든 시기가 있다고 좋은 혜택을 놓치기는 싫었고 저는 무리를 하더라도 매매를 포기할 수 없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집 장만도 했겠다. 드디어 우리 부부는 정식 부부가 되기 위한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친정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집 장만하는 데는 다만 얼마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셔서 생각지도 않게 2억이란 큰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들으신 시부모님도 여유가 많이 없는 가운데 1억을 해주셨고 그렇게 3억이라는 실입주금을 가지고 아파트 대출을 진행했는데요. 물론 대출을 안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신혼부부가 3억이나 들고 이사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며 신혼집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집을 해결하니 저희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결혼식과 신혼여행, 혼수 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500만 원을 따로 챙겨드렸죠.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손이 시누이인 형님이 시댁에 갑자기 찾아와 난리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저희 부부보다 15년 전에 결혼을 하셨는데 형님은 속도 위반으로 만 2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을 했고 저희 남편은 결혼이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7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는데요. 당신 아들이 하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반은 포기한 상태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나타나 당신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다군요. 아무튼 그렇게나 오래전에 결혼한 형님은 시댁에서 저희에게 1억이라는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에 아주 뒤집어졌죠. 하필이면 그때 저도 거기 있어서 그 보기 싫은 꼴을 다 보고 말았고요. 남편은 진심으로 창피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주 평생을 그렇게 아들 딸 차별하고 사네. 뭐 1억을 해줘?
내가 전에 이사가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그 1억은 어디서 났대? 나는 딸이라서 1,000만 원 해주고 수찬이는 아들이라 1억 해주는 거야? 얘가 새 식구들 사람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시세를 따져봐. 그때 당시 1,0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었어. 그리고 네가 이사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수찬이 장가 보낼 준비랑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까 없다고 한 거야. 그리고 이사는 너희 부부 힘으로 가는 거지.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 엄마, 말 그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딸이 경기도 외곽에 사는 거 안 불쌍해? 나도 서울 와서 살려고 한 거지. 의리 운수 입시생인데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대학도 염두해야 하니까. 엄마는 꼭 그러더라. 아들만 자식이야? 딸은 뭐 자식도 아니야? 너 조용히 안 해? 네가 시집갈 때 1,000만 원 받아갔어도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 그래, 박서방 사고 쳤다고 5,000만 원 빌려가고 지도 회사 그만 다니고 가게 하고 싶다고 창업비로 8,000만 원 가져가고 그것뿐이야. 은수 학원비 없네. 은수 캠프 보내었는데 돈이 없냐면서 뜯어간 돈들은 다 뭐야? 따지고 보면 네가 더 많이 가져갔어. 안 그래? 너도 양심이 있어라.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러냐고. 솔직히 수찬이는 지가 잘 벌잖아. 내내 결혼 생각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 바꿨는데 뭐가 이쁘다고 1억씩이나 해주는 건데? 누나, 진짜 사람 쪽팔리게 계속 이럴 거야? 누나는 왜 맨날 부모님한테 돈 타령만 하는 건데?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살면 안 창피하냐고. 누나가 그러는데 은수가 뭘 배우겠어? 은수가 커서 누나처럼 똑같이 굴면 좋아? 야, 너 말 다 했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아들이라고 너 끼고 도니까 누나를 지 발밑으로 보지? 여기서 왜 내 딸 얘기가 나와? 내 딸은 야무져서 그럴 리가 없어. 지금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다만 나한테 5,000만 원이라도 해줘. 안 그러면 나 이 결혼 못하게 깽판 칠 거야. 저는 나이 먹을 대로 먹고 부모님이 돈 안 주면 동생 결혼 못하게 깽판을 치겠다는 형님을 보고 그야말로 넋이 나갔다 들어왔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좋은데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저기 있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의 말은 따지고 보면 소용이 없었어요.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고 이미 시부모님께 돈도 다 받아서 형님의 발악은 형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위협이 되지 않았죠. 시부모님도 형님의 그런 모습이 익숙한 듯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 다만 저보기엔 창피하신 듯 헛기침을 하시며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는데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많이 놀랐어? 우리 누나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아마 살면서 종종 보게 될지도 몰라. 마음 같아서는 영영 안 보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맘처럼 안 되는 거잖아. 혹시 우리 누나가 자기가 시집 와서 만만하다고 함부로 하면 그때 나한테 바로 얘기해. 알겠지? 오늘 저런 모습 보게 해서 미안해. 솔직히 좀 놀라긴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그리고 자기 말대로 자기 누나가 나한테 그러면 그때는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라고 뭐 호락호락 당하고 있나? 근데 자기 누나 사는 게 많이 힘들어? 힘들긴. 매형 고물상하는데 돈은 잘 벌어. 욱하는 성질 때문에 누나랑 자주 싸우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데 누나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자기는 무조건 인서울에서 한강뷰 아파트 살 거라는 꿈이 있거든. 그리고 누나가 키워서 그런가 은숙애도 지 엄마를 쏙 빼닮았는데 남들은 조카가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정이 안 가더라. 미운 것만 보여.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거든. 그 정도야? 아까 들어보니 그래도 조카가 공부는 잘하는 모양이던데. 공부를 잘하면 뭐해? 인성이 바닥인데. 난 나중에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도 괜찮으니까 진짜 착하고 사람 좋게 키우고 싶어. 공부도 다 수단이잖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슬며시 올라왔던 파혼 생각을 접었어요. 그 뒤로도 형님의 꼴사나운 모습을 종종 봤지만 남편이 있어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무사히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겼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아파트가 위치도 좋고 동네가 좋아서 저희 신혼생활이 훨씬 좋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도 있고 조금만 나가면 서점과 카페, 영화관까지 있으니 주말 밤이면 둘이 편한 차림으로 심야 영화도 보고 아파트 바로 앞에서 치맥도 하니 솔직히 데이트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좋더군요. 그러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 스케줄을 맞추느라 다소 좀 늦긴 했었죠. 그런데 형님은 저희 집에 오자마자 무슨 집 보러 온 업자 마냥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고 떨떠름한 얼굴이 되어서는 꼭 화난 사람처럼 앉았는데요. 이윽고 그 문제의 주둥이가 열렸어요. 올케 집 좋다. 여기 얼마에 분양받았어? 많이 비싸? 하기사 우리 집에서 1억이나 해줬는데 올케는 좋겠다. 누나 또 시비 거는 거야? 누난 지겹지도 않아. 이제 그 얘기 좀 제발 그만해라. 내가 뭐 부러워서 그러지. 나도 인사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 딸도 곧 있으면 고3인데 니네 아파트 보니까 샘나서 그런다. 너도 누나라는 게 좀 착착해라. 우리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준 건 맞지만 그걸로 이런 아파트를 어떻게 사니? 사돈네에서 훨씬 많이 보태셨어. 그러니 니 올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제발 그 요망한 입 좀 닫아라. 엄마는 내가 뭘 어쨌다고 우리 딸 앞에서 나를 그렇게 면박을 줘. 알았어. 조용히 입 닫고 밥이나 먹으면 되잖아. 은수야, 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외숙모한테 다 시켜달라고 해. 엄마, 됐어. 내가 무슨 거지야? 그리고 나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거든? 얘는 공부하는 애가 무슨 다이어트를 해. 공부도 다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집이 서울이면 내가 걱정이 없겠는데. 이건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도 통학만 좋게 1시간 반은 걸리니 왕복이면 몇 시간이야? 3시간이잖아. 엄마, 나는 대학 가면 무조건 자취할 거라고 했잖아. 내가 설마 집까지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어? 싫어. 무조건 풀옵션 오피스텔 얻어줘. 얘는 무슨 풀옵션 오피스텔이 거저 있는 건지 알아? 엄마 돈 없어. 네 아빠는 절대 너 혼자는 못 보낸다고 했고. 그래서 엄마가 작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건데 네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돈 없다고 해서 엎어졌었잖아. 얘는 왜 거기에 우리를 끼워 넣어? 박서방이랑 네가 알아서 할 일을 왜 우리한테 돈을 달래? 은수도 네 엄마처럼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형편 봐가면서 해라. 할아버지, 그럼 제가 길을 쓰고 뭐하러 공부를 해요? 저 서울로 대학 가서 혼자 사는 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바래서 공부에 올인하는 건데 저한테 돈 보태주실 거 아니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야, 박은수,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진짜 예의 없이 이럴 거야? 여기 외삼촌네 집들이야. 좋게 말할 때 그만해. 외삼촌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야, 네가 뭔데 내 딸한테 뭐라고 하냐? 네 집들이면 뭐 우리가 입 닫고 조용히 해야 해? 이럴 거면 아예 나더러 오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 이게 매형 없이 우리끼리만 와서 그런가? 아주 우리를 개무시하네. 형님 진정하세요. 이 사람은 부모님 계시는 자리니까 그런 거죠.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고 식구들이랑 오랜만에 수다 떨다 가세요. 저희 그러려고 모인 거잖아요. 은수야, 우리 집 근처에 서점도 있고 구경할 데 많은데 너 심심하면 다녀와. 외숙모가 용돈 줄게. 저는 그렇게 최대한 험악해지는 자리를 진정시켰어요. 시조카도 제가 용돈을 준다고 하니 언제 부어 있었냐는 듯 헤헤거리며 좋아서 밖으로 나갔는데요. 안 그래도 오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형님이 그런 자기 딸을 어찌나 걱정하는지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고 아주 쩔쩔매더군요. 그렇게 그 자리는 일단락이 되었어요. 사실 1달 전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와서 한 차례 집들이를 했었는데 그때랑은 아주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랐지만 시댁 식구들 초대해 집들이를 끝내니 이제야 모든 행사가 끝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느 신혼부부처럼 가끔 투닥거리긴 했어도 잘 지냈고 시부모님과도 원만히 지내고 있었는데요.
문제의 형님은 가끔 시댁 행사나 명절 정도에 봤는데 어째 한 번을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차라리 저건 그냥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끼리끼리 논다고 박서방도 은수도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괜히 너한테 시비나 걸고. 내가 정말 요즘은 쟤만 안 보면 살겠다 싶다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솔직히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 딸인데 안 보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역시도 형님을 만나는 일이 썩 유쾌하지 않았다는 거였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형님은 아니었나 봐요.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뭐 하냐고 전화도 하시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는데 난감했죠.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바쁜 척을 하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형님은 굴하지 않고 자기가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올케가 바쁘다고 유난을 떠니까 내가 갈게. 식구들끼리 얼굴 자주 보고 그래야 친해지는 건데 올케는 나랑 친하게 지내기 싫어? 싫기는요. 그냥 저희가 좀 바빠서 그렇죠. 누군 일 안 하나? 그러지 말고 저녁만 먹고 갈게. 그 정도는 괜찮잖아. 형님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무조건 올 기세였던 형님은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죠. 그리고 남편 역시 100% 그렇다. 자기가 중간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다 시조카가 수능을 보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명색이 외숙모고 하나뿐인 시조카라 시험 잘 보라고 찹쌀떡을 준비해 선물했는데요. 지 엄마 닮아서 싸가지 없던 시조카가 그러더군요. 외숙모는 생기신 거랑 다르게 센스가 없다. 요즘 누가 수험생한테 찹쌀떡을 줘요? 촌스럽게. 저는 현금이 좋은데요. 봉투는 없어요? 저는 시조카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외숙모가 기껏 준비했는데 그렇게 말하냐며 자기 조카를 혼냈고 형님은 또 왜 예민한 자기 딸을 건드리냐며 남편한테 쌍심시를 켰죠. 아무튼 형님과 저희들은 엮여서 좋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 가능하면 가족이지만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였는데 수능이 끝나고 한참 뒤 시조카가 서울에 있는 나름 이름 있는 학교에 붙었다는 소식이 건너 전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저는 형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옳게 들었지? 우리 은수 대학 붙었어. 걔가 나를 닮아서 머리 하나는 좋잖아. 네, 소식 들었어요. 형님 축하해요. 많이 기쁘시죠? 말해 뭐해. 근데 내가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잖아. 그때 옳게도 봤지? 우리 딸이 자기 죽어도 자취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 아빠랑 요즘 맨날 싸워. 우리 그이는 하나뿐인 딸을 어떻게 혼자 살게 하냐고 결사 반대고. 내가 요즘 가운데서 새우등 터진다니까. 아우 형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학교는 기숙사 같은 거 없어요? 기숙사? 기숙사 같은 데는 내가 싫지. 그렇다고 정말 다 큰 딸을 혼자 지내게 하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올케네 집에서 하숙 좀 하자. 네? 저희 집에요? 그래, 남보다 그래도 외삼촌네가 낫지. 그러면 우리 남편도 수긍할 거고 우리 딸은 내가 일단 달래서 설득할게. 괜찮지? 그때 보니까 올케네 오빠 그거 비워주면 되겠더라. 형님, 아무리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저한테 다 큰 조카를 맡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아직 신혼인데요. 왜? 남도 아니고 조카인데 그 정도는 외숙모가 해줄 수 있지. 우리 딸이 공부만 해서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영 젬병이야. 그런 애를 어떻게 혼자 살게 해? 그렇다고 내가 맨날 애 챙긴다고 서울까지 왕복할 수도 없고. 근데 올케는 서울 위치 좋은데 역세권에 살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딸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올케가 봐줘. 내가 반찬 같은 거 섭섭하지 않게 해서 나를게. 나는 그런 줄 알고 있는다. 그러니까 방도 좀 미리 치워놓고 그래. 아, 그리고 나한테 올케네 주소 좀 보내줘. 우리 딸 필요한 건 거기로 배달시켜야지. 우리 애가 잠자리가 예민해서
침대는 좀 좋은 거 써야 하거든. 형님, 저는 알겠다고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이 이상 말씀은 죄송하지만 수찬 씨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뭐야? 지금 자기 불리하니까 내 동생 파는 거야? 올케, 그러는 거 아니야. 시족하라고 해도 올케한테도 족하잖아.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매몰차? 올케 신혼인 건 중요하고 우리 딸 위험한 건 괜찮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올케 못 쓰겠구나. 알았어. 저는 알았다고 전화를 끄는 형님 때문에 열받았지만 알았다고 했으니 시조카를 떠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원래도 불편했던 형님이었기에 굳이 화해해서 잘 지낼 마음도 없었는데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더군요. 뭐? 우리 누나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미쳤네. 아주 미쳤어.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은수를 우리한테 보낸다고? 그러니까 난 다른 건 몰라도 형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쩌면 자기한테 전화 갈지도 몰라. 내가 막 뭐라고 했거든. 잘했어. 앞으로도 우리 누나가 뻘소리하면 막 뭐라고 해. 그리고 자기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괜히 우리 누나 때문에 기분 상했지? 미안해.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남편은 그렇게 펄쩍 뛰며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시조카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받아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일부러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이번엔 다른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는 다른 업무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고 말았는데 첫 마디부터 황당 그 자체였어요. 올케 지금 일부러 내 전화 안 받는 거니? 진짜 어이없다. 됐고 내가 전에 주소 보내라고 했는데 왜 여태 아무 소식이 없어? 올케 나 무시해? 형님,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싫다고. 근데 형님이야말로 왜 제 의사를 무시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전화를 피해요. 형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피하죠. 어머 올케, 그렇게 안 받는데 정말 안 되겠구나. 하나뿐인 조카 좀 데리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시누이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게 부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요. 아무튼 저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올케 정말 나쁘다. 만약에 우리 은수가 올케 친조카였어도 이럴 거야? 지금 우리 딸이 시조카라고 내외하는 거지? 나는 올케를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나 혼자 착각했었네. 서운하다 아주. 아무튼 됐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1억이나 받았잖아. 그러면 올케는 거절할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은수 쓸 방이나 제대로 치워놔. 내가 올케가 주소 안 알려주면 못 알아낼 줄 알아? 지난번에 찍고 간 내비 보면 주소 다 나와. 이건 몰랐지? 아무튼 난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끊을게. 형님은 그렇게 되먹지도 않은 말을 혼자 실컷 쏟아내고 멋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하도 열받아서 다시 전화를 했지만 형님은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 일은 저도 그냥은 넘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말해버렸고 남편은 그야말로 꼭지가 돌았는데요.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 형님 집으로 쳐들어가서 한바탕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형님이 자기 멋대로 우리 집에 시조카를 드리는 일은 못할 거라고 했는데요. 며칠 뒤 형님에게 전화도 아닌 문자가 왔어요. 자기 딸을 이번 주 주말에 보낼 예정이고 그래서 짐들도 오늘 내일 배송 가게끔 한다며 대뜸 자기 딸을 잘 부탁한다고 적어놨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굴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치사하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딸을 저희 집에 보내려고 하는지 저는 형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형님이 저라는 사람을 참 좋게 봤나 보다고요. 저 사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딸을 저희 집에 보내면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딸을 맡아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딸이라고 하면서 저를 뭘 믿고 보낸다고 하는 건지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뜻하는 대로 은수 저희 집에 하숙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아끼는 딸만 오도 가도 못하고 밖에서 동동거리게 될 테니까 울며불며 전화하는 따님 보게 되실 줄 아세요. 저는 분명히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제 마음을 고이 담아 문자를 보냈고 어이없게도 형님은 1분도 되지 않아서 전화를 해서는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은 생각지도 않고 화를 낸다는 게 정말 상종하기 싫었어요. 올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케 말은 우리 애를 문잠박대하겠다? 올케 정말 미친 거야? 어떻게 어른이 애를 상대로 그럴 수가 있어? 당장 그 얘기 취소해. 싫어요. 제가 왜요? 형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그이도 어머님도 형님에게 잘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싹 다 무시하고 형님 마음대로 하시면서 저는 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아셨어요? 사실 은수도 혼자 살고 싶다고 했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 저희 집에 보내시면 돈 한 푼 안 쓰고 공짜로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옳게 내가 우리 딸 보내고 한 푼도 안 줄까봐 그러는 거구나? 그럼 진작에 돈을 달라고 말을 하지. 좋아. 내가 그래도 우리 딸 맡아주는 거니까 매달 5만 원은 보낼게. 우리 애 밥도 잘 안 먹고 거의 잠만 자다시피 할 텐데 5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라고요? 5만 원이요? 지금 누구 놀려요? 형님이 전에 그랬잖아요. 은수 혼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 그거 제가 다 해야 하는데 고작 5만 원이요? 서울에 누가 그 돈 받고 하숙을 쳐요. 어머 옳게 정말 이렇게 야박하게 굴래? 우리 애가 남이야? 조카인데 뭘 그렇게 더 받겠다고 난리야. 아직 애도 없으니까 설렁설렁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알았어. 그럼 10만 원. 나도 그 이상은 안 돼. 가족이잖아. 가족 같은 소리 하시네요. 저는 제 친정 식구라도 이런 식이면 연 끊고 말아요. 무슨 가족이 뭐든 되는 프리패스권인 줄 아세요? 저는 형님이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은수 데리고 있을 생각 없어요. 저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저는 어차피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것을 알기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행여 정말로 형님이 시조카만 덜렁 저희 집에 보내면 야박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문도 안 열어줄 생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채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형님에게 문자가 또 와 있더군요. 자기 퇴근하고 단판 지으러 저희 집에 온다고요. 그래서 저도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형님 오실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일러뒀는데요. 7시가 좀 넘으니 형님이 씩씩거리며 저희 집 현관문을 쿵쿵쿵 하며 신경질적으로 두드리시는데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버젓한 초인종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심보는 뭔지. 그래서 저도 신경질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이러더군요. 야, 너 지금 서울 아파트 산다고 나한테 유세 떠냐? 너 내 얼굴 보고 아까 전화로 한 거 다시 말해봐. 지금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그래, 왜? 내가 나이도 어린 너한테 야라고 못하냐? 나는 나이도 나이지만 신분도 너보다 위야. 신분 같은 소리 하네. 친우가 무슨 벼슬이라도 돼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죠. 이게 무슨 경우예요? 뭐? 네가 지금 나를 가르쳐? 너는 니네 친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어디 신우가 말하는데 바락바락 한마디를 앉아. 그리고 시조카를 문잠박대 하겠다고?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식구가 어른이야? 누가 할 소리. 형님이야말로 이게 엄마로서 어른으로서 할 말이랑 행동이세요? 뭐야? 야, 너 오늘 내 손에 머리털 다 뽑혀볼래? 형님은 제가 말로 되지 않을 것 같았는지 불랑 코뿔소 마냥 양팔을 걷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랑 몸싸움이라도 하겠다는 듯이요. 그리고 남편이 보다 못해 나섰는데요. 사실 제가 현관문 열 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누나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싫다고. 나도 다 큰 은수랑 같이 지내는 거 불편하고 싫어.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이것들이 쌍으로 진짜. 야, 내가 그냥 넘어가려니 배알이 꼬여서 그래. 너는 1억이나 받아서 이런 아파트 사는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고작 1,000만 원 받았다고. 무려 9천이나 차이가 나는데 너 같으면 배알이 안 꼬이고 배겨? 누나, 좀. 지난번에도 그 얘기는 지겹게 했잖아. 누나는 왜 누나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누나가 엄마 아빠한테 뜯어간 돈이 1억보다 많다고. 그럼 나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볼까? 누나 진짜 왜 그러냐? 몰라. 난 내가 못 받은 9천만 원어치 니들한테 뽕 뽑아야겠어.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고 의리운수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맡아. 싫으면 네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누나 9천만 원 주라고 해. 그럼 내가 그때는 내 딸 니네 집에 안 보낼게. 누나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그 나이를 먹었으면 부모님을 도와드릴 생각을 해야지. 어떡하든 돈 뜯어낼 궁리를 해? 매형은 도대체 왜 가만히 있어? 처가 돈 바랄 만큼 그렇게 무능해? 뭐야? 너 말 다 했어? 우리 은수가 그래도 너한테는 친조카인데 너야말로 네 처가 저러면 뭐라고 해야지. 너도 참 인간답지 못하다. 그리고도 네가 내 동생이고 우리 딸 외삼촌이니? 나도 할 수만 있다면 누나 동생도 하기 싫고 은수 외삼촌도 하기 싫어. 누나가 이러니까 난 은수한테 정도 안 가더라. 왜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은수가 누나 보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 우리 딸이 뭐 예쁘고 공부 잘하고 잘만 컸구만. 싸가지가 없잖아. 위아래도 모르고 저밖에 모르고. 누나는 자식 그렇게 키우면 쪽팔리지 않아?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해. 내가 볼 때 누나도 은수한테 효도받기는 글렀어. 야! 형님은 남편의 말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 남편한테 힘으로 될 리가 없었죠. 그러니 더 화가 나서는 발악을 하는데 그 꼴을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형님, 계속 이러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세요? 말로 하세요. 야, 너 지금 나 놀려? 니들이 돌아가면서 사람 염장을 지르는데 나더러 말로 하라고? 그러게, 네가 순순하게 우리 딸 맡아준다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리고 이 집도 그래. 우리 부모님 돈 들어갔으면 내 돈 들어간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에 내 딸 좀 살게 하겠다는데 네가 뭐라고 나대? 지금 나더러 나댄다고 했냐? 너 말 똑바로 안 해? 이게 나이 많고 형님이라고 존칭 써주니까 지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나야말로 치사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부모님 돈보다 우리 부모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 무려 1억이나 더 많다고. 그런데 이 집에 네 딸을 살게 해? 누구 맘대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래? 뭐? 이게 미쳤나? 왜 이래? 왜? 너만 지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도 꼭지 돌면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그리고 시자 달린 가족이라고 참고 참았더니 너 정말 나랑 끝장 볼래? 이참에 니네 부모 우리 부모 다 불러서 단판 짓자. 이 집에 네 딸을 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옳게. 수찬이 너 뭐해? 네 와이프 저런 애 가만히 둘 거야? 가만히 둘 거야. 우리 소정이 한번 폭발하면 아무도 못 말려. 그러게. 소정이가 참고 있는데 왜 계속 건드렸어? 난 말릴 생각 없으니까 잘해봐. 들었지? 네 동생도 오죽하면 저러겠냐. 인간아, 제발 철 좀 들어라. 그 나이 먹고 쪽팔리지도 않냐? 부모님한테 나이 먹고 손 벌리는 것만큼 후진 것도 없는데 넌 그런 것도 모르나 봐? 야, 너 눈깔 제대로 안 떠? 그리고 이게 자꾸 어디서 반말이야. 내 부모한테 내가 빌붙는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 너야말로 앞으로가 무섭지도 않은가 보지? 아무리 네가 지랄 연병을 해도 난 네 신우야. 내가 너 아주 평생 괴롭게 신우이 짓 해준다고. 그럼 해. 그럼 나는 뭐 가만히 있니? 네 딸 우리 집에 맡기고 싶어? 어디 해봐. 내가 제대로 인성교육 시켜줄 테니까. 그 나이 먹고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할 줄 알게 만들어야지. 내가 아주 눈물 콧물 쏙 빠지게 가르쳐줄 테니까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어디 보내봐. 저거 진짜 돌았네. 지금 그 어린 걸 구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언제 구박을 한다고 했어. 잘 가르치겠다고 했지. 네 딸은 벌써부터 글러먹어서 초장에 잡아야겠더라. 아, 그리고 하숙비로 얼마 준다고 했지? 5만 원? 10만 원? 그럼 나는 누구 계산법대로 못 받은 돈만큼 마음 편하게 족 하나 부려먹고 살아야겠네. 너 정말? 왜? 이제 할 말이 없어? 기세 좋게 여기까지 온 사람은 어디 갔나? 저게 정말? 보내라고.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이 난리를 쳤으니 보내. 내가 아주 매일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이번 주에 보낸다고? 준비하고 있으면 돼? 아, 예민해서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됐어. 난 무조건 바닥에서 재울 거야. 자신 있으면 한번 보내봐. 저는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입에 독을 품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 아무리 시댁 식구라도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성을 놓은 듯 무서운 소리를 하니 형님은 그제야 한마디도 못하고 어버버 하셨는데, 남편 말에 의하면 그때 제가 정말 눈이 돌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형님은 그렇게 제 기세에 눌려 씩씩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연하죠. 자기 마음대로 딸을 보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꼬랑지를 내리기엔 꼴에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번 이빨을 보였으면 그 이빨을 몽땅 뽑아버려야 다음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더욱 형님을 다그쳤어요. 시조카 언제 보내실 거냐고요. 그러자 형님은 씩씩거리면서 안 보내. 너 같은 또라이한테 귀한 내 딸을 어떻게 맡겨? 됐어. 그리고 너 오늘 일 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내가 진짜 다음엔 제대로 복수한다. 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나갔는데 그 내빼는 모습이 참 볼만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님이 조금만 이상한 김새를 보이면 저는 바로 지랄 버튼을 가동했어요. 그게 시부모님을 향한 불만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흐려놓으면 눈에 쌍심지를 켰는데, 그러자 신우가 그러더군요. 내가 정말 저거 하나 때문에 제 명에 못 살지. 아주 며느리 주제에 지가 상전이야. 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너 보기 싫어서라도 친정에 연 끊고 산다. 엄마 아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제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래 알았다. 우리는 잘 살 테니 너도 잘 살아. 아, 엄마. 왜? 네가 먼저 딸 없다고 생각하라며. 내가 너 키우면서 가장 고마운 말이다. 아, 정말. 알았어. 나 같은 자식은 사라져 줄게. 형님은 그렇게 잔뜩 뿔이 나서는 시댁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강수를 둔다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는데, 얼마나 시달리셨으면 시부모님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며 좋아하시더군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행여 형님이 또 먼저 연락하거나 나타나면 지금처럼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참 웃기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형님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가끔 모르는 번호가 뜨면 긴장하곤 하는데 뭐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진짜 이제 참을 생각이 1도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도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마음의 편안이 찾아왔는데요. 마음이 편해져서일까요? 저는 얼마 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저희 딸은 3살이 되었어요. 이젠 제법 말을 하는데 꼭 인형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시댁에 가서도 친정에 가서도 저희 부부는 늘 뒷전에 저희 아이만 어와둥둥 내 사랑이 따로 없는데 그게 참 이상하게도 서운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희 딸이 복덩이라고 생각해요.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형님이 친딸인데 내색하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태어나 그 자리를 채워주니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저희 딸은 친가 외가 가리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얼굴이 있었나?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저희 부부도 저희 딸처럼 양가 부모님께 잘하는 예쁜 자식이 되어서 저희 딸이 커도 저런 미소를 계속 지으실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앞으로의 인생은 그런 목표를 두고 살아도 의미가 있을 듯 싶어요. 부모님은 그 어떤 것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은 좀 속보일 수도 있는데 형님을 안 보고 살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 모르게 시댁에 형님 일로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이 기어코 대출을 받아 인서울 아파트 이사를 시도하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시부모님께 자기 발로 찾아가 빌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형님네 사업도 잘 안 돼요. 애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사고치면 부모님이 또 해결해 줄 줄 알았겠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더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집에 경매로 넘어가건 신경 쓰지 않겠다며 단호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일로 형님이 또 쌩 난리를 쳤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젠 2번 다시 돈 얘기로 찾아오지 말라고 물바가지를 끼얹어 보냈다고 했는데 결국 집도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에 공부 잘하던 시조카까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나요. 남편은 그 일이 모두 끝난 뒤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죠. 제가 비록 딸이 될 수는 없는 며느리지만 못난 형님의 자리를 거뜬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딸 같은 며느리가 돼야겠다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언제나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계속 노력하며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형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는 날이 오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앞으로도 가능한 계속 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너무 뒤끝 있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한마디로 결 자체가 다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안 부딪히는 게 상책 아닌가요? 다만 아직 앞날이 창창한 시조카는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막상 제 사연을 다 적고보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소망하며 저는 그만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